네, 11시 김정동. 안녕하세요. 이회수입니다. 오늘도 페북 방송 진행하겠습니다. 미리 예고해둔 대로 춘천거지라는 별명으로 수십 년을 살아가던 이회수, 어떤 방법으로 단 1년 만에 집을 사고 이어 5년 동안 그 집에서 집고 거액의 돈을 벌고 땅을 사고 차를 한꺼번에 구입하게 되었을까? 오늘 페북 방송을 통해 그 비법을 공개합니다. 믿거나 말거나 버전입니다. 아울러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도 여러분께 말씀드리겠습니다. 들어보시고 핵심을 솎아서 자기 것으로 삼는 분들이 지혜로운 분들이 되겠습니다. 좋습니다. 이회수가 혹시 그 문학 연수를 하고 있다는 사실을 아시나요? 화천 감성마을 모월당이라고 하는 곳에서 한 달에 한 번 1박 2일 동안 문학 연수를 합니다. 약 4, 50명 정도가 문화생으로 와서 제 강의를 듣습니다. 1박 2일 동안 합니다. 공지를 하면은 신청하시면은 연수생으로 접수가 됩니다. 오늘날 대개의 경우 어린이들은 장래 희망이 다 셰프라고 합니다. 요리사지요, 조리장. 육신의 양식을 만드는 데는 요리가 필요합니다. 음식, 육신을 살찌게 하는 음식이 필요하죠. 그러면 육신을 살찌게 하는 양식, 좋은 음식 진수성찬을 차리려면 어떻습니까? 풍부한 재료를 먼저 갖추어야 되겠죠. 그래야만 다양한 그리고 영양가가 풍부한 이러한 음식을 만들 수 있습니다. 정신의 양식을 만드는 셰프, 조리장, 작가입니다. 예. 책은 정신의 양식이죠. 그러면 좋은 요리를 만들기 위해서, 정신의 양식을 만들기 위해서는 어떤 재료가 필요할까요? 가장 기본 재료는 글의 가장 기본 재료, 책의 가장 기본 재료, 단어입니다. 그러면은 우리 그 문학 연수생들한테 주로 과제를 제가 자주 내는 것 중에 하나가 단어 채집입니다. 봄철에 마치 산나물 또는 들나물을 채집하듯이 단어도 다양하게 채집할수록 다양한 음식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다양한 영양가가 포함되어 있는 음식을 만들 수 있죠. 그런데 그 단어들 중에서 아주 소중한 것들, 가치 있는 것들은 대개의 경우 한 글자짜리가 많습니다. 한번 찾아볼까요? 한 글자짜리 소중한 것들. 일단은 물, 빛. 이거 없으면 죽습니다. 물과 빛. 이건 잠시라도 없으면 죽는 거죠. 또 밥. 그리고 눈, 비. 또 집, 옷. 밥. 이 세 가지를 합해서 우리는 의식주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떡, 빵. 이거 다 먹고 나서 이거 못 싸면 또 큰일 납니다. 그래서 똥도 참 거룩하고 소중한 존재입니다. 빵, 똥, 솥, 불, 이런 것들이 다 귀하고 소중하지요. 그 다음에 숨은 어떻습니까? 숨도 끊어지면 죽습니다. 이거 한 글자짜리인데 역시 아주 소중한 것입니다. 그리고 무릇 인간은 꿈이 없으면 또 역시 죽은 인생이나 똑같습니다. 꿈. 오늘날 어떻습니까? 만물이 소생하는 봄입니다. 봄도 소중한 단어 중에 하나입니다. 봄은 어떻습니까? 꽃이 많이 피는 계절이죠. 꽃도 아름답고 소중한 존재입니다. 그 다음에 그 꽃 속에 들어있는 꿀, 그리고 젖, 아이를 먹여 키우는 젖, 그리고 특히 주당들이 좋아하는, 스트레스 많이 쌓인 분들이 좋아하시는 술, 그리고 하늘에 떠있는 해, 별, 달,
이 모두 소중한 존재들입니다. 그리고 복은 많이 받을수록 좋죠. 복도 또 한 글자짜리입니다만 소중합니다. 또 운도 좋을수록 좋습니다. 운. 그 다음에 강, 산, 들, 논, 밭 이런 것들도 다 값지고 소중한 존재들입니다. 글은 어떻습니까? 글도 역시 원고지는 글밭입니다. 거기에 낱말을 쫙 뿌리면은 그 낱말이 싹트고 꽃피고 열매를 맺죠. 예, 글도 소중합니다. 특히 지구인이 좋아하는 것, 돈도 한 글자짜리입니다. 그리고 소중합니다. 그 다음에 돈을 만드는데 쇠가 필요하겠죠. 쇠, 칼, 도구로서의 또 으뜸, 칼. 그 다음에 이름 붙여진 모든 것은 이것으로부터 왔습니다. 무엇일까요? 흙에서 다 빌어온 것들입니다. 나중에 이것들이 다 소멸하고 제 할 일을 다 하고 나면은 다시 흙으로 돌아갑니다. 어떻습니까? 인간 육신 전체를 우리는 어떻게 얘기를 합니까? 한 글자입니다. 몸이라고 얘기하죠. 몸. 또 몸만 가지고 되겠습니까? 혼도 있어야 됩니다. 이것도 한 글자인데 상당히 중요합니다. 눈, 코, 입, 귀 이거 다 소중하죠. 이거 다 한 글자짜리들입니다. 그 다음에 말, 언어, 그리고 음식을 씹어 먹을 수 있는 이, 또 말하는 데 필요한 혀, 그리고 우리가 육신을 지탱하는 뼈, 그리고 그 겉에 둘러싸고 있는 살, 피, 폐, 숨을 쉬게 만드는 폐, 또 소화를 시켜주는 위, 또 역시 소화를 촉진시키는 장, 그리고 해독작용을 하는 간, 그리고 도구를 만드는 손, 발, 걸어 다닐 수 있는 발, 또 가축에 해당하는 소, 말, 개, 닭, 다 이거 소중합니다. 그리고 먼 길 가는데 필요한 차, 이것도 이제 석자죠. 자동차, 예, 자전거, 이런 석자만 되면 조금 가치가 떨어지는 듯한 느낌이 듭니다. 한 글자로 굉장히 축약되어 있으면은, 왠지 가치 있고 소중하게 되는데 좀 길면은, 조금 가치가 떨어지는 듯한 느낌이 듭니다. 1년 중에 첫날을 뭐라 그러나요? 명절입니다. 설, 예, 이것도 참 가치 있고 소중한 날이기는 하죠. 의미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자가 제일 좋아하는 글자, 남. 예, 남자를 의미하는 남. 남자가 제일 소중하게 생각하는 글자, 여. 예, 다 한 글자들입니다. 그 중에서 오늘은 제가 여러분께 드리고 싶은 것은 집입니다. 집. 이거 없으면 어떻게 됩니까? 상당히 열등감에 사무치게 됩니다. 저는 새빵살이를 한 15년 정도 했습니다. 새빵살이를 오래 하게 되면은 애들마저도 기가 죽습니다. 이건 뭐 마누라가 기가 죽는 건 두말할 나이가 없지만은 아이들도 3살, 4살 때부터 이미 주인집 아이가 이건 너네 집이야? 그러면은 어깨가 축 처져 버리고 꼼짝을 못하게 됩니다. 예, 결국 새빵살이 오래 하게 되니까 우리 사모님께서 심각한 우울증에 빠져버렸어요. 그래서 어느 날 정신과 의사가 저한테 전화를 합니다. 당신 소설 쓴답시고 말이야, 가족이 그렇게 심각하게 고통받고 아픈데 매일 술만 마시고 거의 가정생활도 사회생활도 못할 정도로 부인이 심각한데 그렇게 살아서야 되겠느냐, 이런 전화를 받습니다. 그래서 저는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나중에 알아봤더니 아마 우리 사모님께서 정신과 의사하고 상담을 한 모양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정신과를 한번 찾아가 봤어요. 그때만 하더라도 개방병동은 없었습니다.
폐쇄병동이었어서 그 폐쇄병동을 제가 둘러본 결과 집사람을 거기다 입원을 시키면은 오히려 병이 더 심각해질 것 같았어요. 그래서 환경을 바꾸어야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환경을 바꾸는 데는 집을 사는 길밖에 없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동네방네 다니고 아는 사람한테 꾸고 해서 일금 400만 원을 마련했습니다. 그리고 그 돈을 가지고 집을 살려고 복덕방을 쫓아다니는데 가장 싸게 나온 집이 1,100만 원이었어요. 딱 부엌 하나 방 하나짜리였었습니다. 오히려 그걸 사면은 집사람 병이 더 심각할 것 같았어요. 그래서 1,100만 원짜리 집은 살 수는 없고 계속 복덕방 할아버지만 쫓아다니는데 이 할아버지께서 제가 너무나 귀찮았는지 어느 날 3,700짜리 집을 저한테 보여줍니다. 예. 꼭 사라는 뜻은 아니고 내가 가지고 있는 물량 중에 이런 것도 있다라고 하는 걸 참고 삼아 보라고 보여준 것이었어요. 근데 딱 들어갔는데 적어도 천장이 3m입니다. 그 정도로 천장이 높았고 그리고 2층 집이었어요. 집사람이 거기 앉더니 일었을 줄 모르는 거예요. 그리고 저한테 이런 얘기를 합니다. 여보, 우리는 언제 이렇게 영화에 나오는 집 같은 집에서 살아보고. 제가 그때 참 깊이 반성을 했습니다. 가슴이 저릿저릿했어요. 도대체 이 여자가 무엇을 잘못했기에 저한테 평생을 맡기고 이런 집 한 채를 못 가지고 이토록 부러워하는가. 제가 그 당시에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내가 사나이로 태어나서 적어도 나에게 평생을 바친 한 여자에게 이런 집 한 채 사주지 못하면 사내 자식이 아니다. 400만 원을 가지고 저는 그 자리에서 그 집을 계약을 해버렸습니다. 그리고 그 집 대문을 나서면서 저 400마저도 날아가는 것이 아닌가 걱정이 태산 같았어요. 고심 끝에 제 평생의 공부 중에 마음 공부라는 것이 있는데 이것을 딱 한 번 마지막으로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저를 위해 제 가족을 위해 한번 써먹자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 대한민국에서 가난한 사람의 공통점이 뭐겠습니까? 가난한 사람들은 대개 돈을 욕을 합니다. 이 원수놈의 돈, 이 더러운 놈의 돈, 이 개같은 놈의 돈. 여러분, 돈도 자존심이 있습니다. 욕먹고 가까이 오고 싶겠습니까? 욕을 하면 할수록 돈은 멀어집니다. 대개 가난한 사람들이 돈을 저주하고 증오하고 욕합니다. 지금부터라도 여러분 그러시면 안 됩니다. 그러면 갈수록 돈이 멀어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는 그날부터 돈을 사랑하기로 결심했습니다. 일단은 사랑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인간은 어떤 경우에도 아름답지 않은 것을 사랑할 수는 없습니다. 저는 시내에 나가서 돋보기를 샀습니다. 돋보기를 사고 돈을 1원짜리부터 10,000원짜리까지 쫙 일렬행대로 방바닥에 널어놓고 그것을 자세하게 관찰하기 시작했습니다. 돈 누가 디자인하나요? 대한민국에서 내놓으라 하는 디자이너들이 밤을 새워서 만듭니다. 다 예쁩니다. 단위가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더 디자인이 정교하고 아름답습니다.
네, 지금 소리가 자꾸 끊어진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들이 지금 접수되고 있습니다. 정말 끊어지나요? 안 끊어지는 분들도 계시는 것 같은데, 예, 괜찮다는 분들도 계시고 소리가 끊어진다는 분들도 계십니다. 어쨌건 간에 저는 적어도 한 달 내내 돈을 돋보기로 관찰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 돈이 얼마나 정교하고 아름다운가를 매일 탄복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돈을 미워하지 않게 됐구나. 내가 정말로 진심으로 돈을 아름다워하기 시작했구나. 돈에 대해서 사랑이 싹트기 시작했습니다. 이만하면은 수행이 좀 됐다. 이래서 저는 마침내 대한민국에서 그를 이해할 수 있는 사람 중에서 가장 돈이 많은 분이 누굴까를 물색해 보았습니다. 그때 떠오른 분이 김제자 원자 쓰시는 그 당시의 여원사 사장님이었어요. 이분은 말단 기자로 출발해서 당시에 잡지를 5개나 가지고 있었던 잡지왕으로 일컬어지는 분이셨습니다. 이분은 말단 기자 출신이기는 하지만 이미 신춘문예 이관왕 시를 2군데의 신춘문예에 당선된 바가 있는 시인이셨어요. 저는 그분은 저를 이해하리라고 생각하고 찾아갔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제가 3,700만 원짜리 집을 하나 계약했는데 1원도 깎아주지 못하겠다고 그럽니다. 저를 믿고 무이자로 2천만 원만 빌려주신다면 저는 작가의 명예를 걸고 1년 이내로 그 돈을 갚아드리겠습니다. 어땠을까요? 그 잡지왕이었던 회장님께서는 저의 몰골을 이렇게 넘겨다 보시고 너무나 어이가 없는 표정을 지으시면서 뭐 맡겨놓은 돈도 아닌데 너무나 당당하게 그것도 2천만 원씩이나 무이자로 빌려달라고 하니까 약간 웃음기를 띠시면서 이 회사는 제 개인 회사가 아니고 주식 회사이기 때문에 제가 혼자서 돈을 유용할 수가 없습니다. 제가 그 말을 듣고 그러면은 거절한다는 뜻으로 받아들이고 다른 분을 물색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인사를 꾹뻑하고 나와버렸어요. 그런데 그로부터 일주일 후 그 회장님 부부께서 그 회장님께서 부인을 동반하시고 신문지에다가 빳빳한 현찰 싸서 2천만 원을 가지고 춘천에 제 허름한 그 방까지 찾아오셨어요. 계약서 다 작성해가지고 저는 도장만 찍으면 되게 돼 있습니다. 저는 내용을 읽어보지도 않았어요. 당장 집을 사야 하기 때문에 도장을 찍었습니다. 그리고 하루 2시간만 자고 엎어져서 글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하루 2시간만 잤습니다. 하루 2시간만 자면 어떻게 되나요? 발이 땅에 닿지를 않습니다. 거의 걷는 게 걷는 것이 아니고 깨있는 것도 깨있는 게 아닙니다. 비몽사몽 간에 그야말로 그때 쓴 소설이 칼입니다. 칼. 장장 2년 동안 베스트셀러 1위를 유지했어요. 그 칼로 중도금 다 갚고 집값 다 갚았습니다. 그리고 그 집에 틀어박혀서 다시 벽오금악도라는
그 집에다 철문을 치고 벽오금악도라는 소설을 쓰고 엄청난 양의 책이 팔렸습니다. 벽오금악도가. 장장 5년 동안 저는 철문 속에 갇혀 있는데 마치 그 5년이 1년 같았어요. 그것이 바로 제가 말하는 시간의 옆구리입니다. 그래서 장안의 집가가 그야말로 오르는 그 벽오금악도 덕분에 제가 차도 사고 땅도 샀습니다. 자, 여기에 핵심어는 무엇일까요? 어떻게 제가 그토록 당당하게 처음 보는 사람을 찾아가서 2천만 원을 빌릴 수 있었을까요? 신념입니다. 사랑에 대한 신념. 저는 그때 이미 돈을 진심으로 사랑할 수 있는 그런 경지에 도달해 있었습니다. 대상을 사랑하는 데는 대상에 대한 아름다움을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애인지간, 부부지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 만물을 사랑하는 일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대상에게서 아름다움을 발견할 때 우리는 진심으로 그 대상을 사랑할 수 있습니다. 제가 어제도 말씀드렸죠. 남자는 자신의 능력을 인정하는 자에게 평생을 바치고 여자는 자신의 아름다움을 인정하는 자에게 평생을 바친다고 말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어쨌건 간에 어떤 대상에게서 아름다움을 발견하는 일, 이것은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그야말로 사랑이라는 것을 찾아내는 것과 같습니다. 아름다움에는 외형적인 아름다움이 있고 내면적인 아름다움이 있습니다. 겉모습이 아무리 아름다워도 속이 시커매면 그것은 진실로 아름다운 것은 아닙니다. 겉도 아름답고 속도 아름다우면 더욱 좋겠죠. 그러나 겉은 좀 아름답지 못하더라도 속이 아름다우면 오래 갑니다. 외형적인 아름다움은 시간에 자유롭지 못해서 시간이 흐르면 변질되거나 퇴색해버립니다. 그러나 내면적인 아름다움은 시간이 아무리 흘러도 변색되거나 퇴락하지 않습니다. 네, 오늘 이회수가 집을 사게 된 사연 여기까지입니다. 물론 우리 사모님의 심각한 우울증은 치유됐습니다. 그 심각한 우울증은 치유가 됐는데 문제는 사모님은 집이 너무 커서 무섭다고 또 이사를 하재요. 하루 2시간밖에 안 자고 제가 글을 써서 산 집인데, 예. 어떻습니까? 남자분들은 기억해 두십시오. 여자는 그런 존재입니다, 사실은. 예. 무엇인가를 해줘도 내색을 못합니다. 예. 만족도 못합니다. 예. 그러려니 하세요. 예, 좋습니다. 어느새 20분이 흘렀습니다. 이제 오늘 세상을 향해서 이회수가 날리는 돌직구 시간입니다. 그 돌직구 대신에, 돌직구가 아니고 이회수가 자기 책을 읽어주는 시간이 되겠습니다. 그동안에 제가 늘 읽었던 것, 하학에서 딱 한 부분, 어제 읽었던 것만 하학에서 발췌했고요. 그 이전에 읽었던 것들은 다 그대에게 던지는 사랑의 그물이라고 하는
이회수의 산문집에서 발췌한 겁니다. 다 이회수의 과거 지사, 젊었을 때 어떻게 살았는가가 적혀 있는 책입니다. 표지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대에게 던지는 사랑의 그물. 해냄에서 출간됐습니다. 오늘은 열등감을 가지신 분들을 위해서 제가 한 페이지를 읽어드리겠습니다. 특히 신체적 열등감. 신체적 열등감을 자부심으로 전환시키는 고단백 영양제. 예. 신체적 열등감을 가지신 분들은 그 외형적인 아름다움에 자신이 없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외형적인 아름다움에 의해서 야기되는 사랑의 발로가 없다라고 단정을 해서 상당히 그 열등감을 많이 느끼기 마련입니다. 그런데 오늘 제가 읽어드리는 것 잘 귀담아 들으시고 열등감에서 해방되시길 빕니다. 공마단에서 재주넘기로 생계를 이어가던 난쟁이가 있었다. 그런데 어느 겨울 공마단이 망해서 단원들이 뿔뿔이 흩어지게 되었다. 생계가 막막해진 난쟁이는 생각던 중에 신부님을 찾아가 자신의 딱한 사정을 하소연하게 되었다. 신부님은 난쟁이가 불쌍해 보였다. 그래서 잔심부름이나 하면서 성당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배려해 주었다. 오랜 역사를 간직한 성당이었다. 금방이라도 폭삭 무너져 내릴 듯이 위태로운 모습이었다. 신부님이 수리에 필요한 성금을 모으고 있는 중이었다. 많은 사람들이 다투어 성금을 내고 있었다. 값진 보석을 가지고 오는 사람들도 부지기수였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다. 자정 무렵이 되자 잠들어 있던 난쟁이가 살그머니 침대에서 일어나는 광경을 우연히 신부님이 목격하게 되었다. 난쟁이는 밖으로 나와 아주 조심스럽게 주위를 두리번거리더니 캄캄한 성당 안으로 숨어들고 있었다. 그 시간에는 아무도 성당 안으로 들어갈 수 없도록 규정되어 있었다. 처음에는 신부님도 난쟁이가 성당의 규정을 모르고 그런 행동을 했으려니 하는 마음으로 묵과해 주었다. 그러나 밤마다 똑같은 난쟁이의 행동이 반복되었다. 어느 날 밤 신부님은 더 이상 궁금증을 참지 못하고 몰래 난쟁이의 뒤를 미행하기 시작했다. 난쟁이는 캄캄한 성당 안으로 들어가더니 성냥을 그어서 양초에 불을 붙였다. 성당 안의 사물들이 어렴풋이 형체를 드러내고 있었다. 난쟁이는 성모 마리아상 앞에다 양초를 세워놓고 잠시 심호흡을 하고 있었다. 신부님은 숨을 죽인 채 난쟁이의 행동을 훔쳐보고 있었다. 흐린 불빛 속에서 난쟁이의 모습이 더욱 왜소해 보이는 것 같았다. 그런데 성당 안에서 갑자기 생각지도 못했던 광경이 벌어지고 있었다. 심호흡을 끝낸 난쟁이가 성모 마리아상 앞에서 열심히 재주넘기를 하고 있었던 것이다. 정말로 기이한 광경이었다. 난쟁이의 재주넘기는 상당히 오래도록 계속되었다. 얼마나 열심히 재주넘기를 하고 있었는지 난쟁이의 얼굴은 온통 땀으로 번벅이 되어 있었다. 성모 마리아님, 남들은 성당을 수리하기 위해 많은 돈과 값진 보석들을 바쳤지만 저는 오늘도 성모 마리아님께 형편없는 재주넘기밖에 보여드리지 못했습니다. 이해해 주시겠지요? 재주넘기를 끝낸 난쟁이가 죄송스럽기 짝이 없다는 듯 성모 마리아상을 향해 중얼거린 말이었다. 그때였다. 성모 마리아상이 난쟁이에게 걸어오고 있었다. 그것은 석고로 만들어진 조각품이 아니라 바로 생환된 성모
마리아님이었다. 나의 아들아, 네가 보여준 재주 넘기가 내게는 이 세상 사람들의 그 어떤 선물보다도 아름다웠느니라. 촛불 속에서 성모 마리아님의 두 팔이 난쟁이의 왜소한 몸뚱아리를 오래도록 감싸 안고 있었다. 네, 어떻습니까? 그렇습니다. 외형적 결함, 외모보다도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바로 내면입니다. 마음입니다. 그 마음의 아름다움이 속고상마저도 성모 마리아가 현신하도록 만드는 위력을 보여주게 되는 것입니다. 마음의 힘 믿으십시오. 저도 마음의 힘, 마음의 아름다움 그것을 믿었기 때문에 집을 살 수 있었고 차를 살 수 있었고 땅을 살 수 있었습니다. 대한민국에서 글 써서 밥 먹기 참 힘듭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집도 사고 땅도 사고 차도 살 수 있는 것은 그 마음을 글 속에 입힐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마음의 힘, 무엇보다도 위대한 힘입니다. 마음의 아름다움, 무엇보다도 거룩합니다. 여러분, 믿으십시오. 동심으로 돌아가는 시간입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하모니카로 여러분께 불러드릴 노래는 반달입니다. 푸른 하늘 은하수 짝짝짝. 옆에 정다운 친구 있으면 같이 이렇게 하셔도 되겠습니다. 자, 하모니카를 불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시간이 다 돼서 오늘 세상을 향해서 날리는 이회수의 돌직구는 생략하기로 하겠습니다. 여러분, 마음의 힘, 마음의 아름다움을 믿으십시오. 그러면 언젠가는 여러분께도 기적이 찾아오게 됩니다. 오늘 방송 여기서 종료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여러분.